그런 결정을 혼자서 하면 어떻게 해요? 영양사인 현주는 조리사 김말순에게 소리쳤습니다. 말순이 상의도 없이 오늘 조리할 닭고기 전량을 폐기해버렸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다음 날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도대체 이 급식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반, 아직 어둠이 깔린 청솔초등학교에 첫 번째로 도착하는 사람은 언제나 오말순이었습니다. 63살의 그녀는 낡은 자전거를 타고 10분 거리의 집에서 매일 이 시간에 출근했어요. 학교 정문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열쇠로 급식실 문을 여는 모습이 이미 3년째 변함없는 일상이 되어 있었죠. 급식실 불을 켜고 앞치마를 두르며 말수는 오늘의 메뉴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칠판에 적힌 닭강정, 미역국, 깍두기, 쌀밥이라는 글씨를 보며 머릿속으로 조리 순서를 정리했어요. 전교생이 28명의 교직원까지 합쳐도 35인분이면 충분했지만 말수는 항상 넉넉하게 준비하는 편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 맛있게 먹여야지. 혼자 중얼거리며 손을 씻는 말순의 모습에는 특별한 정성이 묻어났어요. 도마를 소독하고 조리기구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는 모습이 그저 성실한 시골 아주머니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녀의 손놀림에는 남다른 전문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전 6시 반이 되자 영양사 김현주가 급식실로 들어왔어요. 대학교 식품영양학과를 갓 졸업하고 이곳에 발령받은 지 반년 된 신입이었습니다. 말순이 이모, 오늘도 정말 일찍 오셨네요. 저는 아직도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든데. 현주가 밝게 인사했지만 말순은 평소처럼 고개만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일찍 와야 마음이 편해요. 잠시 후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급식실 일 안 하려고 해서 정말 다행이야. 말순이 이모같이 성실한 분이 계셔서. 2학년 담임인 박정혜 선생님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맞아, 말은 별로 없으시지만 일은 정말 깔끔하게 하시더라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교감 선생님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말순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3년 전 이 학교에 오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말순 자신도 굳이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평범한 시골 아주머니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말순은 이런 대화들을 들으면서도 표정 변화 없이 자신의 일에 집중했어요. 미역을 불리고 쌀을 씻으며 차분하게 하루를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화려한 과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조용히 아이들의 급식을 책임지는 것만이 중요했어요. 복잡했던 과거는 뒤로 하고 단순하고 평범한 일상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오전 8시 정각, 식자재 납품업체의 흰색 트럭이 학교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신선식품유통이라고 쓰인 트럭에서 운전기사가 내려와 냉장고에서 오늘 납품할 식재료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말수는 늘 그렇듯 직접 나가서 식재료들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감자 10kg, 양파 5kg, 미역 1kg. 납품서를 확인하며 하나씩 검수하는 말순의 모습은 진지했어요. 다른 학교 조리사들은 대충 확인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말순은 항상 직접 포장을 열어보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런 꼼꼼함 때문에 납품업체 직원들도 청솔초등학교에는 좀 더 신경 써서 물건을 준비해 오곤 했죠. 마지막으로 오늘의 메인 재료인 닭고기를 확인할 차례였어요. 스티로폼 박스를 열고 비닐 포장을 뜯는 순간 말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절대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약한 냄새였지만 그녀의 후각에는 분명히 이상한 냄새가 감지되었거든요. 유통기한도 맞고 포장 상태도 괜찮네요. 현주가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지만 말수는 더 자세히 닭고기를 살펴봤어요. 겉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보였지만 미세한 변화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면의 광택이 조금 둔해 보였고 살짝 끈적한 느낌도 있었어요.
이런 징후들은 미생물이 번식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초기 신호였습니다. 현주 씨, 이 닭고기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현주는 코를 킁킁거리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별로 이상한 냄새 안 나는데요. 유통기한도 이틀 정도 여유 있고 괜찮을 것 같은데. 하지만 말순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납품업체 직원도 약간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침에 냉장고에서 바로 가져온 거라 문제 없을 텐데요. 다른 학교에서는 뭐라고 안 하던데. 하지만 말순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닭고기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넘게 쌓인 경험과 직감이 이 닭고기가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른 걸로 바꿀까요? 말순이 제안했지만 현주는 시계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바꾸자고 하면 시간도 없고 아이들 급식 준비해야 하는데 그냥 진행해요. 괜찮을 거예요. 결국 닭고기는 급식실 냉장고에 보관되었지만 말순의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오전 9시 수업이 시작되고 급식실은 말순과 현주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현주는 다른 업무를 보러 영양사실로 들어갔고 말순은 혼자 닭고기를 앞에 두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냉장고에서 꺼낸 닭고기에서는 여전히 그 미묘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말순은 작은 조각을 떼어내어 더 자세히 관찰해 봤어요. 현미경이 있다면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육안으로도 충분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색깔이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고 표면의 점성도 평소와 달랐어요. 이런 변화는 보통 살모넬라균이나 캠필로박터균이 번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식품과 관련된 일을 해온 그녀의 직감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냄새가 이상하다는 말로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특히 예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 관계자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아니다, 이건 안 돼. 말순은 결국 결단을 내렸어요. 아이들의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현주가 영양사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는 동안 그녀는 조용히 닭고기를 전량 분리수거용 봉투에 담았어요. 그리고 냉장고를 뒤져서 대체할 수 있는 재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어제 남은 두부가 충분히 있었고 채소들도 넉넉했어요. 말순은 빠르게 메뉴를 바꿔 두부조림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간장과 설탕, 마늘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달콤한 두부조림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손놀림이 빨라서 금세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현주가 돌아와서 메뉴가 바뀐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말순이 이모, 닭강정 준비는 어떻게 됐어요? 벌써 튀김옷 입히고 계실 시간인데. 닭고기가 이상해서 폐기했어요. 대신 두부조림 만들고 있습니다. 말순의 차분한 대답에 현주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결정을 혼자서 어떻게 해요? 교장 선생님께도 보고해야 하고 예산 문제도 있고. 현주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교무실에서 소리를 듣고 선생님들이 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상황을 설명하자 선생님들도 난감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말순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혹시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까 하는 불안감과 동시에 아이들을 지켰다는 안도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급식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제와 똑같은 공간이었지만 왠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무실에서는 이미 선생님들이 모여 어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너무 독단적이었던 것 같아. 학교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3학년 담임 선생님이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닭강정 기대하고 있었는데 실망했을 거야. 다른 선생님도 맞장구를 쳤어요. 그때 1학년 담임인 최유리 선생님이 휴대폰을 보며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거 좀 봐요. 뉴스에 큰일 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휴대폰 화면을 보자 충격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전국 10여 개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먹은 후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집단 발생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현재까지 총 230여 명의 학생들이 복통과 설사, 구토 증상으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며 이 중 10여 명은 중증으로 분류되어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공통적으로 닭고기 요리를 섭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화면에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나왔어요. 학부모들이 울먹이며 아이들을 따라가는 장면을 보자 교무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신선식품유통에서 납품한 닭고기가 살모넬라균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건당국이 발표했습니다. 바로 어제 청솔초등학교에 납품했던 그 업체였어요. 그럼 우리 학교도 만약 말순이 이모가 아니었다면 선생님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제 그렇게 불만을 표했던 자신들이 부끄러워졌거든요. 말순은 여전히 조용히 급식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일고 있었어요. 오전 10시쯤 교육청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청솔초등학교만 피해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교장 선생님은 당황하며 어제 있었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교장 선생님은 말순을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순 씨, 정말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피해를 면한 학교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기자들이 청솔초등학교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었습니까? 다른 징후는 없었나요?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학교 측에서는 단순히 조리사가 냄새를 맡고 이상하다고 해서 폐기했다고만 답할 수 있었어요. 오후 2시쯤 학교 앞에 여러 대의 차량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들이 탄 검은색 승용차 2대, 보건소 직원들의 흰색 승합차, 그리고 방송국 취재 차량까지 청솔초등학교로 몰려든 거예요. 평상시에는 하루 종일 조용했던 시골 분교가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교육청 감사 담당관이었어요. 교장 선생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다른 학교들은 모두 피해를 입었는데 이 학교만 무사한 이유가 뭡니까? 급하게 소집된 긴급회의에서 교장 선생님은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보건소 직원들은 곧바로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폐기한 닭고기는 어디에 버리셨습니까? 그 말순의 안내를 받아 학교 뒤편 쓰레기 처리장으로 갔어요. 분리수거함에서 어제 말순이 버린 검은 봉투를 찾아냈고 조심스럽게 개봉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지만 여전히 닭고기는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이상하네요. 냄새가 확실히 고약해졌어요. 보건소 직원이 마스크를 쓰고도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하루 사이에 부패가 더 진행되어서 이제는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냄새가 심해졌거든요. 이걸 어떻게 미리 알아차렸을까요? 직원들은 서로 의아해하며 샘플을 채취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직원이 쓰레기통 주변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봐요. 여기 뭔가 작업한 흔적이 있네요. 쓰레기통 옆 콘크리트 바닥에는 누군가 미생물 검체를 채취한 듯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작은 면봉 조각과 플라스틱 용기의 잔해, 그리고 알코올로 소독한 자국까지 말이죠. 혹시 다른 검사를 하신 건 있나요? 보건소 직원이 말순에게 물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냄새가 이상해서 버린 거예요. 하지만 현장의 흔적들은 단순히 냄새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뭔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행동이었던 거죠. 오후 늦게 첫 번째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청솔초등학교에서 폐기된 닭고기에서 살모넬라균과 캠필로박터균이 고농도로 검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 농도라면 섭취했을 경우 심각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수준이었어요. 모든 관계자들이 말순을 바라봤지만 그녀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KBS 기자가 말순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알아차리기 어려운 수준이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말수는 짧게 대답했을 뿐이었어요. 오랫동안 일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다행히 아이들이 안전해서 다행입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경찰차 2대가 청솔초등학교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전국적인 식중독 사건의 수사본부에서 파견된 수사관들이었어요. 이들은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청솔초등학교의 사례를 중요한 단서로 보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와 직접 면담을 하고 싶습니다. 수사관의 요청에 말순이 교장실로 들어왔어요. 수사관은 정중하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안이나 후각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아실 수 있었습니까? 말순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과거를 이야기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 같았어요. 예전에 식품 관련 일을 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입을 연 말순에게 수사관이 더 자세히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식품의약안전처 산하국립식품안전평가원에서 미생물 분석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말순의 대답에 교장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냥 평범한 급식조리사로만 알고 있었던 그녀에게 그런 화려한 경력이 있었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말순은 무려 25년간 식품안전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대학에서 미생물학을 전공한 후 국립연구기관에 들어가서 수석 연구원까지 올라갔고 국내 여러 대형 식중독 사건의 원인 규명에 핵심 역할을 했었습니다. 학회 논문도 50여 편을 발표했고 정부 정책 수립에도 자문을 해왔던 거였죠. 그런데 왜 이런 곳에서? 교장 선생님의 궁금한 질문에 말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말순이 천천히 무거운 과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당시 국내 대형 식품회사에서 불법 방부제와 착색류를 사용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고발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해당 식품회사는 정치권과 깊은 유착관계에 있었고 막대한 로비를 통해 사건을 축소시키려 했습니다. 말순이 제출한 과학적 증거들은 무시되었고 오히려 그녀가 문제를 과장한다는 식으로 매도당했어요. 결국 제가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도시를 떠나 조용한 시골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도 전문성은 잃지 않으셨군요. 수사관이 감탄하며 말했지만 말순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지식은 사라지지 않아도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살기로 했었는데.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순간 그녀는 다시 과거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후 3시 학교 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교육청장, 보건소장, 그리고 학교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하지만 정작 이 모든 사건의 핵심 인물인 말순은 뒤쪽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이고 카메라들이 돌아가는 가운데 교육청장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이번 전국적인 급식 식중독 사건에서 청솔초등학교만이 피해를 완전히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오말순 급식조리사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판단 덕분이었습니다. 교육청장의 발표에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앞으로 모든 급식 관계자들에게 식품안전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기자가 예리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 뛰어난 전문가가 왜 일반 급식조리사로 일하고 계셨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이런 인재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계셨던 건가요? 그 순간 교육청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실 그들은 말순의 과거를 전혀 몰랐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복도에서 아이들이 말순을 둘러쌌어요. 할머니,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우리 할머니가 슈퍼히어로 맞죠? 6학년 반장인 김민수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이제 우리 건강 지켜주는 슈퍼히어로 맞죠? 아이들의 순수한 말에 말순이 뜻하게 웃었습니다. 슈퍼히어로는 아니고
그냥 너희들 밥 해주는 할머니야.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안 아팠어요. 3학년 이지은이가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가 최고예요. 할머니는 우리 학교의 보물이에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들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말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10년 전 좌절했던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다가와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말순 씨,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하나둘 말순 앞에 와서 사과했습니다. 처음에 의심했던 저희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말순이 이모 말씀을 더 귀담아 듣겠어요. 말순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 과거를 알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애들 밥에는 인생이 들어가야 해요. 그냥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야 하는 거죠. 저녁 뉴스에서는 말순의 이야기가 톱뉴스로 나왔어요. 전직 식품안전 전문가가 시골 급식조리사로 일하며 전교생을 구했다는 제목으로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인터뷰에서 말순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전국 각지에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학교에서는 자문을 요청했고 교육부에서도 정책 자문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어요. 저는 여기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제 자리예요. 한 달 후 말순은 서울교육연수원의 큰 강당에 서 있었습니다. 전국의 급식 관계자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그녀가 특별 강연을 하게 된 거예요. 무대 위에 선 말순은 여전히 소박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전의 전문가로 돌아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청솔초등학교에서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오말순입니다. 마이크를 잡은 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청중들은 조용히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책임지는 아이들의 급식은 그들의 미래를 키우는 일이죠. 하루 한 끼가 그 아이의 건강을, 나아가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말순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과거의 실험실에서 현미경으로 세균을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의 웃는 얼굴에서 건강을 확인해요. 둘 다 소중하지만 어떤 것이 더 의미 있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강연 중간에 한 참석자가 질문했어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왜 하위직에 머물러 계십니까? 말순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직급이나 지위가 일의 가치를 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거죠.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이 또 있을까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말순에게 다가와 인사했어요. 정말 존경합니다. 저희도 더 신경 쓰겠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잊지 않겠어요. 하지만 말순은 겸손하게 답했어요.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일 거예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휴식 시간에 한 젊은 영양사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도 가끔 의심스러운 식재료를 발견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주변에서 예민하다고 하면서 무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말순이 따뜻하게 답했어요. 의심이 들면 일단 안전을 택하세요. 나중에 괜찮았다고 해서 후회할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아이가 다치면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KTX 기차 안에서 말순은 창밖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논밭과 산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비록 화려하지 않은 일상이지만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소중한 일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청솔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말수는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 맛있게 먹여야지. 혼자 중얼거리는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아이들이 할머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며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급식실로 몰려들었어요. 할머니, 오늘 메뉴 뭐예요? 또 맛있는 거 만들어 주셨어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급식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말수는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음식을 담아주며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자신이 찾던 진짜 보람이라고. 한 그릇의 밥이 세상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한 그릇 속에는 아이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책임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